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충주의료원이 10개의 병상과 상담실 등을 갖춘 호스피스 병동의 문을 열고 이달부터 본격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시선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윤창규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호스피스라고 하는 자체가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주 중대한 질환으로 인해서 환자분이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환자는 물론 그리고 가족의 그 심리적 또 사회적 그 영적인 어려움을 도와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가 필요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정신적인 안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모든 그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 죽음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 때문일까요? 이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도 죽음을 어둡고 슬픈 이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개념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사실은 뭐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런 암이란 진단을 받게 되면 상당히 충격을 받고 왜 하필 난가 하는 생각을 하고 좀 있으면 막 화가 나요. 그러다가 이제 체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런 과정 또 그 암이라는 병 또 다른 그 중대한 질환으로 해서 고통스러울 때 병원에서 전반적인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누구나 죽음을 맞고 임종을 맞는다는 걸 우선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임종이 오기까지 그 삶의 그 기간 동안 삶의 질을 가능하면 편안하고 그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저희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이 초기에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말기 암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이 점차 모든 질환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기암 환자뿐이 아니고 그 간경화라든지 에이즈 환자 또는 만성 호흡부전증 환자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을 좀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이 충주의료원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이 이제 이달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죠. 이 병동은 어떤 규모로 또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나요? 우선 이제 이 기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병실을 확보하지는 못하고요. 우선 네. 10개 병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실, 프로그램실들을 이제 같이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환자분이 이제 고통스러울 때 그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주사라든지 또는 이제 호흡이 곤란할 때 산소를 호흡할 수 있게 해드린다든지 또 약을 복용시켜드린다든지 또는 그 마약성 약을 갖다가 패치를 통해서 피부에 붙여서 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 각 상담실 또 프로그램실은 또 어떤 게 진행이 될까요? 예, 프로그램은 뭐 이제 음악 치료도 있고요, 미술 치료도 있고, 또 이제 뭐 마사지라든지, 뭐 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종교적으로 목회자라든지 뭐 스님들이 오셔서 환자분들이 원하는 종교적인 또 예배라든지 기도를 통해서도 또 안정을 시켜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 충청북도가 청주시에는 호스피스 병동이 있었는데요. 이 중북부권에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주 지역에는 뭐 20여 개의 병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청북도의 북부, 여기 음성, 괴산, 충주, 제천 이쪽에는 저희가 이제 아마 처음 호스피스 병상을 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충주 일원의 북부 지역에 있는 환자분들이 말기암 환자들이 가실 곳이 없어요. 물론 이제 가정에서 돌보는 분도 계시게 되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는 아주 임종 직전에 가면은 집에서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서울이라든지 심지어는 강원도 쪽 청주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북부 지역을 우리가 책임지는 호스피스 완화 병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이 충주의료원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팀은 어떻게 꾸려지나요?
우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요. 이제 의사 1명, 그리고 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1명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네. 필요에 따라서 종교인이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심리 상담사가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원봉사자 분들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 병원에 오셔서 환자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가장 큰 것이 이제 환자의 그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신체적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은 물론이고 가족분들까지 심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 영적인 문제까지도 모든 걸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환자와 가족분에게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이것은 뭐 특별한 교육이 아니고 환자의 마음을 이제 안정시켜드리고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미 이제 나와 있는 호스피스 완화병동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그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험이 축적된 자료를 통해서 보호자분들 또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교육도 하고 그리고 환자분이 희망하시게 되면은 뭐 음악 치료라든지 미술 치료라든지 뭐 이런 걸 미리 계획했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더욱 이제 이렇게 다채로운 봉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막바지에 가서 임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사별하는 가족들이 또 어떻게 그거를 또 사별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도와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네. 분들한테는 24시간 저희들이 전화 상담을 통해서 그 문제를 좀 알려드리고 또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실로 통해서 이제 입원할 수 있는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환자 맞춤별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군요. 네네. 네. 그럼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병동 입원 대상자의 조건이 있을까요? 이제 우선 이제 그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말기암 같은 생명에 위협이 되는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가 바로 대상이 되고요. 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면 우선 그 소견서를 이제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경우는 저희 병원에 소견서가 이제 따로 필요 없지만 타 병원에서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진단을 받은 또는 검사를 받은 내용을 소견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상담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환자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 환자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그 보호자분들 또는 환자를 통해서 그 동의서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연명 의료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을 포함이 돼야 되겠죠. 예를 네. 들어서 뭐 인공호흡기 같은 거 안 하겠다. 또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절차를 거쳐서 입원하게 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는 그동안 질적 양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점이나 또 원장님의 바람이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호스피스 완화병동은 절대 좀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좀 뭐하지만 경제성이 있는 병상 운영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이런 말기 암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좀 더 개선이 돼서 누구나 해당될 수 있다. 나도 그런 환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바라봐줬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충주의료원 윤창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